시작됐습니다. 아나운서 김홍성이 전해드렸습니다. KBS. 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책이 연일 화제입니다. 영어 공부도 할 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했다는 말을 영어와 한국어로 순차적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Let's get out if we don't get the $5 billion deal. 야, 우리 미군 주둔비로 50억 달러 못 받아내면 그냥 나가버리자. You will get the $5 billion because of the missiles. 북한 미사일 때문에라도 분담금 50억 불 한국이 내게 될 거야. 한국의 최대 우방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는 말입니다. 철저히 계산적이죠.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걱정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입니다. 그럼 트럼프의 속내를 폭로한 전 백악관 존 볼턴은 어떤 사람이냐? 미국의 언론도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북한 핵시설들을 공격해야 한다고 그렇게 평가했던 전쟁광, 매파 중에 매파라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현재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의 전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동맹국 한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부차적인 일이다, 이렇게 해석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주 국방을 하거나 항구적 평화체제를 수립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우리 경제의 미래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2020년 6월 25일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련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같이 갑시다. 경제방송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듣고 또 들어도 탈이 나지 않는 최경영의 경제쇼. 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는 계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여론도 공화당이든 민주당 성향이든 여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건 미국 대선 11월 이후에도 미중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최근에는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홍콩 보안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미중 관계 양상, 우리 한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인이면서 미국에서도 공부했고 또 한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또 한국 정부의 정책 자문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안유아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몇 번 이제 설명은 해드렸는데 안유아 교수님의 그 타이틀에 관해서. 네. 근데 한두 번씩 리마인드를 해야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장황하게 네. 설명드렸습니다. 예, 네. 왜 저희가 감사합니다. 자주 모시는지. 예. 네. 네. 일단은 지난 어제 김영익 교수님 네.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달러 스티븐 로치 인용하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 같고 대안이 위안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뭐 대안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달러 가치는 스티븐 로치는 뭐 네. 단시간 내 35%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김영익 교수님은 뭐 한 10년 정도 인터벌로 비슷한 비율로 하락할 수 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10년에 35%면 1년에 3.5%잖아요. 예. 그거 뭐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공감해요. 그러니까 달러 위상이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흐름에 있어서 예. 달러 위상이 낮아지는 건 맞아요. 예. 근데 그게 그렇다 해서 다른 통화가 위상이 올라가냐는 논리적 비약이 있는 그렇죠. 거죠. 그거는 예. 다른 일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스티브 로치의 그 근거는 예. 논리적 근거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고 이번에 재정 적자를 엄청 기록하면서 돈을 풀고 있잖아. 3.2조 달러 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상황을 봤을 때 근데 35는 어떻게 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단기간에 뭐 35%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 지금 나온 자료로 봐서는 논리적 근거를 모르겠어요. 왜 네. 모르냐면 미국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 안 하고 돈을 어떻게 내보내요? 그럼 미국 소비자가 그래서 그렇게 소비를 해줘야. 그렇죠. 예. 왜? 자본수지는 흑자, 경상수지는 적자. 적자. 이래서 그게 기초통화를 유지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 논리 중에 경상수지 뭐 적자라든지 결국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갑자기 재정 적자 위기를 극복할 때마다 돈을 찍어가지고 예. 자산을 사주면서 시장이 무너지는 걸 막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고 또 거기에서 위기가 적당히 연착륙 했을 때 또 금리를 올려가지고 그 위기를 다른 나라에 또 옮기는 건 항상 미국이 해왔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논리를 보면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왜 그게 갑자기 35%가?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람이 무슨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나온 논리는 예.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우리 연준의 이사회 멤버기도 하고 그 사람 백그라운드를 봤을 때는 굉장히 전문가인데 모건 스탠리 아시아에 있었고. 아시아 예. 회장도 하셨고 근데 지금 이 논리는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그 타이틀하고 이 논리가 그 안 맞아요. CNBC에서도 그 인터뷰를 네. 스티븐 로치가 했고 네. 그 인터뷰 기사 밑에 보니까 네. 다른 미국인인 것 같은데 네. 네. 댓글을 달았는데 이런 네.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까지 그냥 똑같이 네. 말씀하신 거 그대로예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유지가 돼 왔었고 특히 이제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군사력이 굉장히 커서 네. 군사력으로 사실 달러를 지탱하고 있는 건데 네. 달러가 경상수지가 그러니까 아주 실물 경제 때문에 네.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경제 원론적인 주장이 네. 네. 역사적으로 이게 맞나 네. 그런 식으로 댓글로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달러가 왜 기초통화냐. 하나는 그만한 소비로 경상수지 적자를 유지해서 달러를 네. 계속 수출했고 그다음에 전 세계 원자재 가격이 달러로 프라이싱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대표적인 게 원유 가격이었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중국이 2009년에 위안화 그 국제화하면서 두바이라든가 이런 나라 원유 결제할 때 위안화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달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만약 이 이슈를 그 사람들이 논리대로 풀면 제가 일단 제 논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논리를 제가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에서 논리를 풀면 이런 거는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네. 우리가 화폐라는 개념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화폐가 될 수 있냐면 화폐. 예. 하나는 그 자체가 가치가 있어서 교환이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금 같은 거. 그게 금이에요. 예. 두 번째는 정부에서 강제로 법으로 지명해요. 그러면 그게 종이돈이에요. 그게 금, 태환, 미국 달러, 한국 원화, 위안화 전혀 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정부에서 이게 우리 국가 통화다 하니까 통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가를 믿고. 국가 신용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라도 믿으면 화폐예요. 돌이라도 믿으면 화폐예요. 그렇죠. 예. 예. 예를 들면 옛날에 조개 껍질이 화폐였지 않습니까? 화폐였고 예. 그다음 실제 현실에 돌이 화폐 나라가 있어요. 그 미크로네시아의 얍이라는 그 마을의 섬나라인데 그렇군요. 그게 돌이 화폐예요. 예. 예를 들면 우리 그 마을의 사람이 우리 기자님과 제가 그 마을의 예. 사람이에요. 걔네 부동산을 샀어요. 예. 그러면 우리 집 앞에 돌이 있어요. 예. 구멍이 뚫린 돌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이렇게 제가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돈을 자기 집 앞에 안 갖고 가요. 계속 제 집 앞에 있어요. 왜냐면 다 알거든요. 저 돈은 우리 최 기자님 돈이라는 거.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화폐의 예. 본질은 신용이에요. 믿으면 돈이에요. 그러니까 예. 달러라는 게 예를 들면 위안화가 그 위치를 대체할 수 있냐, 유로 원화가 대체할 수 있냐, 엔화가 원화가 대체할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 본질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예를 들면 위안화가 달러를 나중에 위안화가 원유로 다 결정된다고 칩시다. 예. 근데 위안화가 근본적으로 기초통화 되냐는 그 우리가 종이돈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만드는 물건과 중국이 만드는 물건이 예. 어느 게 기술 함량이 더 높은가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이 청나라 때 예. GDP가 세계 1위였어요. 예. 세계 GDP 30%예요. 예. 근데 외세가 들어왔을 때 하룻밤에 망가져요. GDP가 예. 세계 1위인데 하룻밤에 나라가
8개 연합국에 예. 망가진다고요. 예. 그냥 모래성이에요. 그러니까 GDP가 세계 2위 돼서 강한 나라가 아니고요. 결국 뭐 이 통화가 내가 뭐 위안화가 오늘 기초 통화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진짜 그 가장 이 화폐의 본질은 그 나라에서 만드는 물건의 기술 함량이에요. 물건에 상품에 담긴 기술 함량. 기술 싸움이에요. 아. 그게 화폐예요. 그게 결국 국가 신용이에요. 예. 왜냐하면 저 나라 그래서 미국이 왜 지금 세계를 제패하냐. 기술이 세계 선도 국가잖아요. 그리고 군사 강국이고 그게 지금 지탱이 되는 건데 예.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막 3.2조 되는 달러를 찍어내면서 예. 지금 시장을 무너지는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는 예. 전 세계, 그러니까 이건 트럼프가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전문가가 말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인구가 77억인데 예. 여기에 60억이 달러는 안 된다 했을 때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안 쓴다. 예. 근데 아무리 전문가가 나와서 뭐 이런 스티브 로퍼 이런 사람 나와서 예. 뭐 무너진 데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퀘스천 예. 달러가 없으면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게 금밖에 없어요. 그렇죠. 실제로 금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예. 근데 금은 한정돼 있어요. 수량이. 세계 경제의 큰 거래량을 대체하기에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달러 다음에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해서 위안화가 대안이 되냐? 위안화는 더 힘들죠. 우리 기자님이 위안화하고 달러 있을 때 달러. 당연히 달러죠. 왜? 달러죠, 뭐. 위안화는 예. 자본 태환이 일단 안 돼요. 그렇죠. 그런 돈을 예. 어떻게 갖고 있어? 자본 태환이 안 돼. 내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점에 마음대로 안 대환되는데 예. 그 돈을 갖고 있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죠. 없죠. 우리가 그냥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오히려 비트코인 낫죠. 상대적으로 그거는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예. 무슨 말 하냐면 예. 이거는 논리적 비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달러 위상이 과거에보다 약해졌다라는 건 오케이. 예, 그렇대서 원화 가치가 간다, 유로가 올라간다, 엔화 올라간다, 위안화 no.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둘 다 종이돈이고 뜻은 같아요. 뒤에 네. 국가 신용이 있어요. 근데 그 국가 신용에서 그게 기술의 핵심이에요. 그 기술의 핵심이다. 예, 예. 근데 이제 그쪽에 스티븐 로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네.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점점 고립주의로 가면서 네. WTO도 조금 좀 가입은 해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참여하고 돈을 내고 이런 것들도 조금 좀 미적미적거리고 그렇죠. 지금 적극적으로 하는 건 IMF 정도인데 그렇죠. 나머지 것들 중에서 제가 오늘 이카노미스트 보니까 15개 유엔의 산하의 스페셜 에이전시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네, 네. 특별한 어떤 기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벌써 4개를 중국이 먹었더만요. 예? 그 국제기구 거의 대부분이 친중이에요. 그렇더라고요. IMF가 제일 친중이에요. 그래서 SDR 통화에 위안화를 놓은 거예요. 위안화가 자유태환도 아닌데 어떻게 SDR 통화로 놓습니까? 말이 돼요? 예.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논리는 동의해요. 예. 달러가 힘을 많이 잃어가고 맞는데 특히 이제 국제국에서 돈을 많이 넣는 그렇죠. 쪽이 예. 유리한 것 아니냐. 유리한 거 있죠. 근데 핵심이 뭐냐면 앞으로 제가 전망했을 때는 저는 달러가 32% 이런 말을 못 하겠고 네. 전망했을 때 앞으로 흐름은 이런 거예요. 그 전 세계 지역별 통화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치앙마이 협의에서 우리 아시아 통화를 만들자는 협의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면 아시아의 경제 큰 국가가 중국, 한국, 일본. 예. 예를 들면 이 세 나라 합쳐서 우리 세 지역에서 쓰는 통화만 나와도 사실은 아시아는 이 세 개국이 결정해요. 그렇죠. 예, 그냥 예. 나머지 국가는 붙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통화가 나올 수 유로원화처럼 그렇죠. 유로화처럼. 예.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는 정치도 지역적으로 글로벌 밸류체인도 지역적으로 통화도 지역적으로 대체할 수 어떤 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예. 여기서 논리적 비약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통화라는 거는 달러를 77억 인구 가운데서 50% 이상이 믿는 한 예. 그대로 갈 거예요. 예. 그리고 위안화가 자유 대환이 안 되는 한 영원히 대체할 수가 없어요. 50% 이상이 믿는 한, 예. 과반 이상이 믿는 예. 한. 그래야 그게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중동 오펙 국가들이 중국하고 결제할 때 나는 위안화를 하겠어. 이러면 굉장한 큰 게임이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돈의 민주주의네요.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예. 이것도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의제는 아닌데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일단 뭐 돈의 민주주의건 돈의 힘이건 네. 돈의 역사건 네. 뭐라고 정의를 하든 네.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질문 중에 네. 유튜브 질문 중에서 SDR이 뭐예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국제 통화예요. 예. 국제 통화인데 거기에 달러, 예. 유로화, 엔화, 그리고 위안화 예. 이렇게 그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그렇죠. 그중에 예. 비중이 제일 많은 게 달러고요. 달러. 유로, 위안화 한 10.92% 있어요. 예. 엔화는 한 9.1% 있고요. 예. 이래서 그 사실은 달러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나라 위기가 왔을 때 지원할 때 SDR로 지원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통화를 포트폴리오로 만든 통화가 SDR. 예. 국제 통화죠. 예. 예. 그렇다고 그거를 뭐 평상시에 거래에 쓰느냐 하면 그런 건 그건 아니죠. 예. 예. 국가 그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렇습니다. 지원 통화로서는 그 SDR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예. 이러는 거죠. 예. 예. 제가 그 기억하는 통계로는 네. 보통 국제 거래 네. 90% 정도가 네. 미국 달러를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뭐 어떻게 깰 수가 없는 지금 체제예요. 90%를 네. 미국 달러로 써버리면 뭐. 위안화는 1몇 프로예요. 1.34? 예. 그래서 김영희 교수님은 좌우지간 네. 그래서 이제 저 하여간 미국 달러 가치가 내려간다는 전제 하에 장기적으로 그거는 동의하셨으니까 장기적으로 내려간다는 거는 중국 내수주로 눈을 돌리는 거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연결 지을 수 있는 이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오케이. 예.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중국 내수주는 아주 매력적인 그 테마죠. 왜냐하면 중국이 진짜 경쟁력이 어디에 있냐면 예. 우리가 상품의 밸류체인 봤을 때 IP, 지재권, R&D, 제조, 마케팅, 시장 이렇게 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냥 마켓이 아니고 커스터머 릴레이션. 예. 이제는 고객 지향화된 시장인데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핸드폰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IP부터 시작해서 시장까지 가는 밸류체인인데 예. 여기서 중국이 옛날에는 생산해서 돈 벌었어요. 그러니까 밸류체인이 가장 낮은 100만 예. 원짜리면 10,000원만 벌었어요. 예. 근데 이제 중국이 어느 쪽으로 가냐면 밸류체인이 하이 그 밸류체인 쪽 IP 이제 중국이 세계 1위 IP 국가예요. 예. 지재권을 제일 많이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에요. 예. 14억 시장. 한국 5천만. 음. 그래서 왜腾讯에 텐센트만 투자하면 유니콘이 되냐? 예. 텐센트 이 웨이챗에 10억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디디 출시 한국의 카카오 택시가 텐센트 투자를 받는 즉시 유니콘이 됐어요. 왜냐면 그 웨이챗에 들어가면 교통 클릭을 딱 하면 바로 디디 추징이 떠요. 그게 목적지 이입하고 이러면 바로 차가 와요. 예. 그러니까 디디 추징이 텐센트 주주가 되기 이전에는 누구도 모르던 것이 예. 주식 딱 받는 순간에 10억 명이 디디 추징을 쓰니까 그 즉시 유니콘이 된 거예요. 10억 명. 예. 그러니까 무슨 말 하냐면 중국의 경쟁력은 예. 여기 시장 IR, 그렇죠. SCR, 예. 14 그리고 이제는 중국 제조 2025 뭐 이런 개념을 해서 기술을 많이 특허를 갖고 가요. 예. 그래서 IP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중국 투자는 이쪽은 내수에 속하는 개념이에요. 예. 중국 시장 하는 거니까 예. 여기는 항상 유니콘 기업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중국이 유니콘 기업 수가 206개, 미국이 203개, 중국이 제일 많아요. 예. 왜? 방대한 이 플랫폼, 예. 예를 들면 BAT제라고 해서 예. 알리바바, 예. 그다음 알리바바는 알리페이 같은 그 기업이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도 지금 10억 명이 넘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텐센트, 뭐 찡동 이런 애들, 예. 그리고 여기 IP 기술이 있는 이 쪽은 항상 유니콘이 나올 수 있는 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기업에는 우리가 항상 관심 갖고 투자할 필요가 있죠. 예. 유니콘 기업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 측면에서 뭐 1조 이상. $1 billion. 예. 그러니까 1조. 10억 달러. 예, 예. 예. 그러니까 원화로 1조 이상. 그러니까 창업한 이제 금방 참복했는데 예. 몸값이 1조 넘는 기업을 말해요. 그렇죠. 예. 비상장 스타트업 예. 기업인데 예, $1 벤처 billion. 예. 기업인데 기업 예. 가치가 1조 원 이상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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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돈으로 한 1조 2천억 원 한국은 이상이다. 이렇게 올해 예. 세월에 3개밖에 없어요. 유니콘 기업이. 뭐 그렇습니다. 배달의 민족 뭐 예. 이런 몇 개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은 1년에 20몇 개씩 나와요. 근데 왜 20몇 개씩 나오겠어요? 아까 1년에 20 몇 개? 예, 20몇 개씩 나. 여기 아까 CR 예. 이게 내수 시장. 그것만 해도 한 방대한 내수 30조 시장. 되네. 그렇죠. 야. 그 거기에 투자하면은 예. 미니멈 10몇 배에서 많게는 400배 벌 수 있어요. 1억을 투자하면 400억이 되는 시장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우리 그 상장된 기업들이 네.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벤처 기업들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그 비율이 낮은 것도 굉장히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한국이 그러니까 돈이 나라가 미래가 있으려면 지금 돈을 엄청 찍어내고 있잖아요. 예. 한국, 중국, 미국 전 세계가 돈을 찍어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돈들이 어디 가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이 돈이 부동산에 가면은 예. 망해요, 나라가. 망하죠. 근데 예. 한국하고 중국이 비슷한 특징이 있어요. 예. 사람들이 금융 지식이 약하다 보니까 돈이 생겼을 때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해요. 아, 그걸 또 그렇게 표현하시군요. 금융 지식이 약하니까 부동산에 그렇죠. 투자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아는 것에 투자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 지불하고 내가 살아보잖아요. 친숙하잖아요. 거기다 좀 올랐어. 그리고 항상 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이 1위죠. 투자 자산으로서. 그러네. 근데- 또 듣고 보니까.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예. 우리가 미국 가정에 가보면 돈이 생기면 뮤추얼 펀드에 넣어요. 그 뮤추얼 펀드가 기관 투자자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는 찍어낸 돈들이 어디로 가냐면 주식 시장으로 가요. 예. 특히 기술이 있는 기업에 가요. 이번에 3.2조 달러 돈이 어디로 간지 아세요? 예를 들면 S&P 500이 대표 기업이잖아요. 미국에서. 예. S&P 지수가 이 위기가 터지기 이전에 한 3,200이 좀 안 됐어요. 예. 근데 이게 3개월 만에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경제가 이제 회복이 된다 막 이러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3개월 이전에 3,200과 지금 오늘은 한 3,000 얼마인데 어쨌든 3,200이라고 칩시다. 예. 회복이 됐다 칩시다. 근데 이 두 3,200이 내용이 달라요. 이거는 3.2조를 추가로 돈을 찍어서 만들어진 3,200이에요. 그렇죠. 예. 3개월 전에는 그냥 3,200이어서 추가로 돈이 3.2조가 둘러와 3,200이 됐는데 이 돈이 누군데 가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자, 이번에 누가 제일 많이 올라면 예. 팽이라는 업체가 제일 많이 올라요. 그 예.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뭐 이런 예. 애들이. 그럼 보세요. 정부에서는 코로나 위기 급발 돈을 찍어냈는데 이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갔고 이 주식시장에서도 워낙 부자들이 팬 갖고 있잖아. 주식을. 그렇죠. 근데 그게 예. 또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 주식시장 체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못 받는 거죠. 그 돈이 찍어내도 이 사람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더 커지죠. 그러니까 오히려. 투자를 안 한 사람들은 그냥 약탈을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돈이 찍어내니까 물건 값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월급은 줄어들었는데 주식시장은 또 돈이 많은 팬게 들어갔고 걔네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2008년도에도 그랬고. 예, 근데 미국은 그나마 다행히 이 돈들이 이렇게 기술이 있는 기업에 간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중국은 부동산에 가요. 그래서 이번에 심천에 6월 22일에 예. 허화주택이 분양했는데 전체 공급량이 394채였는데 예. 9천 명이 모인 거예요. 9천 명이. 근데 그게 그냥 순식간에 동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 이 사태에서도 코로나 와중에도 심천에 예. 그러니까 무슨 돈을 막 찍어냈으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엄청인데 이 돈들이 어디를 가겠어요? 어디 갈까? 한국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막 이게 양적 완화하는데 이 돈이 어디 갈까? 그래서 경제는 이렇게 엄청 나쁜데 부동산이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안 들어간 사람들은 평생 월급만 받고 열심히 사람들은 그냥 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풀어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약탈을 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산 가격이 높아지면서 또 자산을 차지하지 못하는 유자산자가 그렇죠. 아니면 그러면은 자산 더- 격차 때문에 더 상대적 바탕화면이 심해지죠. 결국 비무가 더 커지고 이게 미래 소비를 줄여놓는 거죠. 그래서 한국하고 중국은 부동산 찍어낸 돈들이 다 부동산에가 엎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이 돈을 이렇게 많이 제가 데이터를 하나 드릴게요. 예. 78년부터 2018년 40년 동안에 예. GDP가 150배 올랐어요. 중국이 예. 근데 150배? 예. 어마어마하네. 통화량은 1,500배 올랐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CPI는 중국이 안 높아요. 예. 미국도 돈을 저렇게 찍어내는데 CPI가 안 높아요. 예. 무슨 말이죠? 찍어낸 돈들이 누군가가 흡수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예. 중국은 그게 다 부동산에가 있는 거예요. 돈을 10개 찍었는데 8개가 부동산에 가격만 올라가는 거죠. 거기 샀으니까. 예. 2개만 시중에 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 돈이 필요한 기업들은 돈을 못 받고 예. 부동산 자산 가격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게 풍선처럼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저도 질문이에요. 예, 한국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집 규제를 강한 거 내놨잖아요. 예.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결국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면 한국은 교육 체제를 바꿔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사람들이 금융 지식을 다양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말고도 유니콘 기업에 투자하면 400배를 벌 수 있다는 개념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한국이든 중국이든 간에. 예, 예. 예. 근데 그리고 이런 한국도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와야 된다. 돈이 거기를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찍어낸 돈들이. 예. 근데 미국은 그나마 이 돈들이 왜냐면 거기는 기관 투자가들이 주로 투자 주체다 보니까 예. 개인들이 이렇게 앉아서 한국의 동학 개미, 중국의 개미 투자 이렇게 안 해요. 예. 돈들이 주로 기관 투자를 통해서 자본시장에서 돌기 때문에 돈들이 항상 기술이 있는 기업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 참 또 한국의 특이한 문화 중에 하나가 네. 그런 벤처 기업마저도 기술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아니고 CEO가 대학 어디 나왔어요? 박사예요? 이런 거를 먼저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꼭 박사나 뭐 경영학 박사든 뭐든 간에 그 사람이 그렇게 벤처 기업을 해서 성공을 학식으로 한다. 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외국 기업들 보면. 아, 그게 예. 그 옛날에 사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파이낸스 가르치는 분들이 미국은 허용을 해요. 교수들이 겸업을. 예. 그래 보통 투자회사 뭐 창업도 하고 임원도 예. 하고 하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손실률이 제일 높아요. 무슨 말씀 드리냐면 예. 예를 들면 이게 이론과 실전은 달라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잘 되려면 전략을 짜는 사람이 있고 전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전략하고 전술이 다 구비된 사람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젊은 사람들 중에는 불가능합니다. 없죠. 예. 근데 이게 다 예. 타고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유식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이게 다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감각. 예. 예. 근데 나라의 발전과 이런 거는 전략이 필요해요. 예. 그런데 이게 한국은 뭐 무슨 사 붙은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 계층에 가 있고 예. 뭐 무슨 장을 하고 기업에 임원하는 이런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꼭 그래야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 비슷한 게 아니면 있는 것 인정을 같습니다. 안 해주니까요. 예, 인정 안 해줘요. 예, 그게 예.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한국의 미래는 이 돈들이 기술이 있는 기업에 가지 않으면 한국은 미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나라도 똑같아. 아까 화폐라는 그렇죠. 게 왜 예. 제가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그 이게 기축통화가 되려면 다른 나라에서 내 돈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예. 내 돈을 받아들려면 무역 관계가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위안화가 국제화가 되려면 중국이 경상수지 적자 돼야 돼요. 그래 위안화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에 교환을 교환하려면 내 상품이 좋아야 교환할 거 아니에요. 예. 내 상품이 나쁜데 누가 교환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상품이 세계로 나가려면 예. 내 상품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특히 미래에 이게 치열한 글로벌 밸류체인 경쟁에서 이 나라가 서려면 기업이 서려면 IP가 핵심이에요. 기술이 핵심이에요. 근데 예. 기술이 서려면 IP가 있으려면 벤처 금융이 들어가줘야 돼요. 벤처. 예, 예. 그게 유니콘 기업을 키우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가 시장을 장악하고 이익이 나오면 그 다음에 상장하는 거예요. 상장은 게임이 뒤에가 있어요. 예. 근데 한국은 여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계곡에서 데스밸리에서 왜? 자금이 안 들어오니까요. 근데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모펀드 내에서만 마치 뭐라고 할까요? 그 금융적으로만 돈을 부풀리고 네. 그 제조업이나 그 벤처 기업을 정말 키울 어떤 그렇죠. 주인을 못 찾는 것 그렇죠. 같은 예. 그런 M&A 행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런 한국은 것도 M&A도 많지도 않고요. 예. 또 M&A가 이래서 그 기업을 키운다의 초점이 안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오히려 더 시장이 개방이 돼서 한국의 벤처금 외국에서 들어오면 좋아요. 예. 왜냐하면 그 외국은 그 외국 시장을 갖고 들어오거든요. 예. 한국은 양쪽이 다 해외 의존해야 돼요. 원자료를 수입해가지고 우리가 머리를 써서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팔아야 돼요. 예. 근데 팔려면 그 나라 사람을 알고 그 나라 인터넷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예. 외국의 VC들이 B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래야 우리 한국 기업도 유니콘으로 커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 더 개방되고 더 오픈되고 예. 인재나 제도나 모든 게 오픈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이 싸움이 더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비유를 하자면 프로야구 선수들이 네. 투수가 공 잘 던지고 타자가 홈런 많이 치면 되는데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 하는 프로야구 스카우터들이죠. 스카우터들이 와서 어느 대학 나왔어? 학위는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럼 황당한 거죠. 네. 나는 공 열심히 잘 던져서 네. 내가 당신 팀 우승시킬 수 있는데 네. 그 사람한테 뭐 아버지는 뭐 하셔? 뭐 이렇게 하면 전혀 상관이 없는. 예. 네. 그래서 한국이 지금까지 그래도 가는 건 반도체잖아요. 예. 만약에 반도체가 중국이 완전히 대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원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이 팔 게 없잖아요. 그다음부터. 예. 지금도 이렇게 잘 나가는 거는 반도체 관련 지금 한국 상장 시가총액에서 반도체 관련 합해서 20 몇 프로예요. 예, 한 30% 가까이 되죠.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우세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 나라는 어떻게 가고 한국 원화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근데 최근에도 뭐 기술 유출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재 유출 관련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지난번에 몇 번 그 뭐 삼성전자의 그 예. CEO 장원기 사장이 예, 예. 중국 뭐 그룹에 스카우트했다가 포기했잖아요. 예, 포기했죠. 근데 제 입장에서 이 말씀 드리는 게 맞는 게 모르는데 저는 그 생각 달라요. 여기 분들하고. 한국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줘야 되고요. 해외 글로벌 기업들에 가서 최고의 경자를 해야 돼요. 최고의 경영자를 해야 된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을 가야죠. 예를 들면 중국이 한국에서 위협적인 호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중국을 모르고 잡을 수 있어요, 중국을. 그래서 이런 톱의 인재들이 중국에 가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죠. 사인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야 되죠. 근데 만약에 그러다가 중국이 쫓아오면 반도체를. 그래서 여기 이게 핵심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쫓아오면 한국은 경쟁력이 없는 거죠, 결국은. 이게 포인트. 그러니까 문제. 그렇게 해서 쫓아온다면 경쟁력이 없는 거다. 당연하죠. 이게 문제의 본질을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 시간에 사실 5년 10년 더 뛰어나가면 된다. 그렇죠. 결국 그 사람 원래 앞서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 가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인재는 많기 때문에 한국 사람 안 써더라도 다른 예를 들면 이번에 화웨이가 그 5G에서 폴라 시스템 표준을 50% 이상 특허를 갖고 있어요. 1위예요. 예. 그게 중사한 게 아니에요. 터키의 과학자 터키 과학자. 네, 터키 과학자예요. 교수예요, 교수. 공대 교수인데 중국 화웨이에서 엄청난 돈을 주고 밑에 20대 중국의 박사들 붙여줬어요. 예. 그래서 연구해낸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인재가 중국에 안 가도 예. 중국은 이게 오픈돼 있어요. 인재에 대해서. 그래서 성별 불문, 피부 불문, 민족 불문, 나이 불문 전 세계에서 인재를 영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안 가면 중국이 뭐 기술을 못할 것 같아요. 어차피 역사의 흐름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 자리를 오히려 한국 사람이 가서 높은 연봉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훨씬 낫고 그런 게 걱정이 되면 오히려 우리는 더 빨리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야지 왜 그렇게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뒤떨어진 생각을 하냐고요. 훨씬 더 실용적인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예. 한국 사람들이 더 가야죠. 중국에 오히려. 그다음 지분도 갖고 있어. 또 옵션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 500대 기업이 주인이 한국 사람이 돼야죠.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 참 이게 민감한 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정부에서 특히 바이든도 뭐 IT나 이쪽으로는 굉장히 원래 또 민주당이 친 IT 그렇죠.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중국의 신기술이 넘어가는 걸 굉장히 견제를 할 텐데 이 상황에서 이제 미국 눈치와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한국이거든요. 중국은 시장이 있고 미국은 국가 안보적인 상황 때문에 또 한국이 계속 친하게 지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 입장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첫째 눈치를 보지 말자. 볼 필요가 없다. 눈치를 왜냐면 보지 말자. 왜 그러냐면 예. 하지마. 이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지 마 그러면 말 잘 들어서 예.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그 금융위기 같은 네. 사태 네. 특히 이제 달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막 찍어내는데도 오히려 달러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네. 달러 안 주겠다 갑자기 그러면 저는 제일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트럼프한테 그 옆에 있는 매파들이 예. 그 몇몇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중국의 화웨이에 저렇게 뭐 시간들을 때릴 필요 있냐. 그냥 스위프트 정상 결제 시스템에서 그렇지. 없애버리자. 예. 그냥 게임 끝이에요 그 순간. 달러 결제를 못하게 해버리는 거지. 예. 근데 그거 월가의 자본가들이 반대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결국 중국의 그 몇 개 중앙은행들 있잖아 5개 예. 국유은행들. 예. 걔네들을 스위프트에서 공산은행 하나만 없애버려도 게임 끝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미국 기업들의 이익도 심대하게 침해하는군요. 당연하죠. 미국의 예.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엄청 친중이에요. 구글, 그다음에 저기 유튜브 있잖아요. 이제까지 투자해 놓은 게 얼만데. 장난 아니죠. 결국 미국의 그 반도체 그 특허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 R&D.
R&D를 엄청 했잖아요. 몇백억 달러. 예를 들면 뭐 퀄컴, 뭐 브로드컴 이런 애들이 R&D 비용을 몇백억 썼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그걸 원가를 회수해요? 화웨이 이런 데 팔아야 그 돈이 들어오죠. 그렇구나. 그 초기 투입 비용을 걷어와야 되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퀄컴, 브로드컴 다 중국 시장 의존도가 60% 넘어요. 생각해보니까 노트북, PC, 반도체 뭐 이런 게 한 절반 정도가 네. 그 세계 아웃풋의 절반 정도가 중국에서 팔리는 거죠? 지금? 중국에 안 팔면 예. 그 초기 R&D 비용을 회수할 수가 없다고요.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ICT는 더 멀리 가려면 중국 시장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싸우지만 지금까지 이번에 그 볼턴의 그 회고록이 다 나왔죠. 나는 예. 너무 첫째 놀랬던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야 볼턴이 이렇게 지금도 대통령을 하고 있는 이런 많은 고급 비밀을 이렇게 내도 되냐. 너무 놀랬고요. 나라와 민족이 없구나. 둘째, 트럼프 역시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었구나. 그렇죠. 예. 너무 진짜. 예.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트럼프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리주의죠. 예? 실리주의죠. 실리주의다. 가치와 이념이 없죠. 가치와 이념이 예, 없고 예. 철저히 자기 비즈니스맨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념이 매고 없어요. 무슨 인권이고 뭐 그 TV의 문제나 이런 데 이랬다잖아요. 걔네들을 우리가 왜 상관해야 되냐고 막 그랬다잖아요. 거기서 그 신강에 뭐 이런 예. 뭐 감옥 짓고 이런 그거 우리 왜 관계해야 되냐 이런다잖아요. 이번에 그 인권법 통과시켰지만 예. 그런 거 필요성을 못 느낀대요.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되냐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시진핑이 중국의 역대 주석 가운데서 뭐 가장 위대한 주석 막 이런 표현도 예. 쓰고 그랬죠. 그리고 작년에 홍콩 문제 간섭도 안 했어요. 뭐 가치와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목적에 따라서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중국이 트럼프 되는 게 제일 이익이에요. 그럼 민주당이 되더라도 네. 트럼프가 지금 뭐 한 36% 지지율이라니까요. 네. 안 된다고 보고 네. 될까? 또? 그래서 재밌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트럼프가 되냐 안 되냐가 미국 사람들이 수준을 결정해요. 제가 수준을 볼 수가 있어요. 미국 국민들이 수준을. 설마 또 시키는 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 정도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방역을 제대로 못했고.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백인 지상주의고 이게 너무 드러나잖아요. 근데 트럼프하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공화당, 예. 한국의 보수당이 북한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국의 보수당이 북한이 없어지는 즉시 존재의 의미를 잃어요. 근데 참 그 제가 모두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중국을 싫어하는 미국인들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거 비슷하게 했어요. 70% 가까이 거의 되더라고요. 비슷해요. 예. 네,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미국의 엘리트들이 중국을 좋아해요. 오히려 상위 0.1%. 예. 중국을 왜냐면 중국처럼 막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지금 중국밖에 없고 이게 앞으로 상당 기간 기회가 있으니까 여전히 시장으로 생각하는군요. 예. 당연하죠. 이 시장은 과거 미국 시장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이런 14억이라는 동네에 1인당 GDP가 $10,000 되는 이런 경험한 역사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네요. 없어요. 예. 그리고 중국이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다라는 거는 기회가 많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다른 선진국처럼 모든 게 안정이 되고 기득권이 딱딱딱딱 형성되고 모든 복귀가 잘 되고 이러면 아이를 안 낳고 뭐 그 말은 아무 기회가 없단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네. 일본 같은 나라죠. 근데 중국처럼 문제가 많고 로비도 많고 뭐 이런 거는 기회가 있다란 말이에요. 리스크도 있지만 오히려 기회가 더 크죠. 그래서 이익도 굉장히 크고요. 그러면 0.1%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 예. 네. 대선 전이든 대선 후든 미국은 엘리트가 이끌어가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예.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결국 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도찐 개찐이에요. 이게 뭐 특별히 트럼프한테 불리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차이나 이슈에 관해서는. 예. 그리고 이번에 볼턴의 회고로 드러난 트럼프는 만약에 저는 저런 사람인 건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 국민들이 몰랐다. 미국 사람들이 갑자기 볼턴 회고로 보고 알았다. 이건 너무 수준이 낮은 거 아니에요? 너무.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이제 워낙 그 미국 일에만 관심이 있고 살인 사건이나 무슨 뭐 이런 사건에만 주로 관심이 있고 뉴스가 그런 것만 나와서 세계의 지리 뭐 이런 것들을 그거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몰라요. 훨씬 몰라요. 예. 아직도 중국이 옛날에 그 머리를 따는 거 있잖아요. 예. 청나라 때 사람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렇죠. 미국 시골에 가면. 예.
그럼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갈등이 뭐 불거진 것처럼 보이지만 네. 결국은 타협하거나 어떤 지점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용해야 될 측면이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미국을 예. 누가 움직이냐에 따라서 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미국은 엘리트들이 움직이잖아요. 예. 금융은 월가 자본이 움직이잖아요. 예. 결국 친중파가 될 거다. 그래요. 음. 친중파가 어디입니까? 월가? 아까 I- 말하는 그 IT도 사실은 ICT 다 친중이에요. 그러면 그쪽은 사실은 월가나 IT 쪽은 사실은 그런 면에서- 민주당 쪽 아닙니까? 민주당 공화당 상관없어요 지금은.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게 되게 세련되게 다뤄야 돼요. 중국 이슈를 미국에서는. 예. 네. 근데 지금 이혼하고 싶은데 미국이 예. 이혼하려다 보니까 이혼하기에는 이제 너무 오래 같이 산 거예요. 중국이랑. 예. 예. 그래서 우리 그 드라마 부부의 세계처럼 이혼하는 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습니까, 둘 다. 그렇죠. 똑같아요. 미국하고 중국이 이혼하려면 예. 두 부부의 세계보다 더 큰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아, 그러기에는 미국이 예. 펀더멘탈이나 이런 게 너무 불안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아직 이혼을 못 해요. 그래서 중국이 생각하는 미국과의 싸움은 한국은 뭐 냉전이다 이러잖아요. 미국하고 중국이 냉전한다. 신냉전. 네, 신냉전이 아니에요. 음. 중국에서는 그걸 량짠이라고 표현해요. 량짠. 청량하다는 예. 량. 예. 예, 찰량짠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예. 삼수변이 있는. 예. 그래서 냉전이 아니라 예. 량전. 아.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열전은 전쟁. 삼수변이 있는 량전이군요. 예. 열전은 전쟁하는 거고, 예, 그건 예. 둘 다 핵국가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냉전은 구소련하고 미국과의 관계예요. 서로 동네를 예. 만들어서 안 노는 거. 음. 량자는 앞에서 싸우는데 예. 뒤에서는 사실은 엄청 비즈니스하는 걸 말해요. 협력하는 걸. 그렇게 그게 이번에 됩니까? 예. 볼튼 자서전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량잔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도 예. 적어도 10년을 량잔일 것을. 앞으로도 10년 이상. 그런 면에서 중국하고 러시아는 트럼프 되는 게 유리하거든요. 예. 왜 유리하냐면 음. 트럼프는 미국 중심의 세계 가버넌스 예. 판을 깨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서론에서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미국은 한국의 안전이 트럼프는 한국의 안전이 안중에도 없어요.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예. 무슨 우방이고 뭐 동맹이고 없어요. 예. 근데 민주당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지키거든요. 그렇죠. 네. 가치관이 뚜렷하죠. 하죠. 예. 그러면 비즈니스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줘도 가치를 지키기 때문에 돈이 너무 안 가요. 이념적으로 자유우방이다. 그렇죠. 이거는 흔들 수 흔들 없다. 수 없죠. 근데 예. 트럼프는 비즈니스에 따라 한국이란 나라를 카드로 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분열이 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러시아의 푸틴하고 시진핑 보기에는 서방 세계를 분열시켜야 중국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은 3개. 음. 중국 국내 절대적으로 단합. 한 마음이 돼서 예. 대외 싸움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제3지대를 중국 편으로 끄는 거예요. 예. 그게 유럽이에요. 유럽이 제일 중요해요. 독일이 어떻게 나오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독일하고 엄청 친해요. 예. 세 번째는 미국 경제가 침투되고 미국 안에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 미국 국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조건 뭐죠? 미국 중심으로 가버넌스 묻혔던 국가들이 막 흩어지는 거고, 그래서 유럽이 미국, 중국 쪽에 서는 거고, 예. 미국 국내 경제 침체와 이렇게 이념 중심 분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흑인 사건을 통해서 막 그렇죠. 분열이 되고 있잖아요. 조지 플로이드. 뭐 여러 예. 가지. 예. 그 지금 세계 조건이 만족하는 걸로 가고 있어요. 그럼 중국은 승산이 있어요. 미국이 내부 분열하고 있다. 네, 경제가 예. 침체가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중간 지대에 있는 이 유럽 중심으로 예. 동북아는 아시아에 한국이 제일 중요한 나라고 이런 나라들 제3지대가 좀 중국 쪽으로 좀 더 친중이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군요. 네, 그리고 예. 중국 국내 사람들이 시진핑 지도부를 똘똘 뭉치고 이렇게 막 89년 6월에 이런 학생운동 일어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근데 이게 공산당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똘똘 그렇죠. 뭉치게 하는 거. 그래서 홍콩 보안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선을 대외로 돌리게 하는 거죠. 예, 국내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잖아요. 예. 그럴 때 사람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고 불만이 커질 때 막 예. 대내 모순을 조장하고 막 이러면 예. 시선이 그쪽 가잖아요. 그냥 더 똘똘 뭉치거든요. 북한이 이번에 왜 김여정이 저 난리 쳤겠어요. 그게 김여정이
제가 확실한 건 느낀 게 있어요. 예. 김정은이 건강이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김여정이 위상을 만들어준 거죠. 저렇게 강한 여성의 이미지. 이번에 왜 또 갑자기 철수했까? 다 이유가 있죠. 저는 예. 이게 너무 강하면 한국이 똑같이 하면 중국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북한이 안 예. 되잖아요. 예. 확성기해서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자기 목적 실현한 거예요, 이제. 김여정의 위상이 만들어진 거죠. 그 중국 같은 경우는 홍콩 보안법을 그렇게 강행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이 네. 속으로는 양전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싸우는 척하면서 그렇죠. 뭐 강하게 국회에서 뭐 법 만들고 그런다고 하지만 네. 결국은 타협할 것이다. 그래서 예. 중국하고 미국과의 게임은 어디서 답이 나오냐면 미국의 국회의원들 포함하여 소위 말하는 그 엘리트들이 어느 만큼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냐. 그러니까 예. 나라와 민족이 우선이냐. 예. 나 돈이 더 우선이냐. 자본의 피는 예. 총알보다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하고 예. 가치와 이념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미국은 사실은 비즈니스의 나라거든요. 네, 그렇죠. 뉴스도 미국 사람들은 뉴스 비즈니스라고 해요. 네. 우리는 감히 뉴스에다가 큰일 났어. 옆에 비즈니스라는 사업은 못 붙이거든요. 절대 못 붙이죠. 예. 뉴스를 굉장히 이제 신성한 것으로 보고 네. 신성한 어떤 가치들이 좀 있어요. 네. 한국은 있어요. 예, 한국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어떤 가치들이 있는데 쉽지 않은데.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는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 이제 돌아가서 볼까요? 네. 한국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김영익 교수님 말씀처럼 중국 내수주를 보면서 기회를 노려야 됩니까? 한국이 그래도 금융 지식은 없을지 몰라도 돈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서 전략을 구사해야 되고요. 한국은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분리돼서 전략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대기업, 중소기업. 한국은 대기업, 여기 중소기업. 뭐 있잖아요. 그 며칠 예. 이런 얘네는 세계 나가서도 1, 2등 하는 애들이잖아요. 얘네는 중국을 자기 시장으로 만들어야죠. 반대를 특히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금융이에요. 금융 이제 쪽. 금융으로 중국을 움직여야 돼. 얘네들은 예.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은 중국에 대해 인재나 이런 게 없어요. 정보. 예. 근데 한국에서 중국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어요. 14억 시장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왜? 언택 때문에. 그래서 언택 투자를 강화해서 언택 인프라를 잘 까면 한국에서 중국 14억 시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인터넷으로 꼭 인터넷이라보다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지금 가지로 아주 깊이 있는 말인데 예. 그냥 간단 말하면 언택 인프라를 잘 까면 한국에서 14억 시장을 할 수 있다. 한국의 언택 인프라를 잘 깔면 한국하고 중국 간의 이런 플랫폼을 잘 깔아야죠.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개인들은 중국이냐 미국이냐 베트남이냐 중요하지가 않아요. 포인트 하나예요. 내가 예. 잘 아는 곳에 해야 돼요. 내가 잘 아는 예. 곳에 해야 된다. 그게 중국의 내수든 예. 미국의 IT 기업이든 한국이든 한국이든 예. 내가 잘 아는 기업에 하는 게 우선이에요. 모르면서 괜히 어불쩍하게 내수 좋다더라 해서 뭐 중국이 14억이니까 한 명씩 얼음 과자 먹어도 14억개 팔네. 얼음 과자 수씩 사고 이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일반적인 말하면 의미 없다. 그래서 만약에 굳이 중국 기업이 그렇게 관심 갖는다면 만약에 내가 월급이 300만이에요. 예.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걸 제안합니다. 50만만 딱 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50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50만의 절반 딱 나누어서 예. 미국의 1등 기업, 예. ICT 1등 기업, 예. 기술 기업, 중국의 이런 머리수로 하는 1등 기업. 머릿수로 하는 1등 기업. 아까 말하는 그 예. 시야를 갖고 있는 기업. 예. 뭐 이거 다 해보는 거죠. 어. 그래서 한번 느낌을 보는 거죠. 느낌을. 알겠습니다. 네. 정말 매일 시간이 부족해요. 안유아 교수님.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안유아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최경영의 경제쇼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